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백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25년이 드디어 되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번 달 해가 바뀌면은 제가 한동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점검일지에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할 때 25년으로 써야 되는데 자꾸 24년으로 쓰던 버릇이 1년 동안 이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게 1, 2주는 그것 때문에 좀 수정 테이프로 많이 지우고 막 이렇게 다시 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우리가 인간이 어떤 새로운 것에 또 적응해 나가는 데 시간이 아무래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작년에 있었던 안 좋은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 잘 개선해서 올해는 또 좋은 그런 열매를 또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제가 좋은 풍경이나 경치를 한번 설명해드리고 가는데, 오늘 이제 사진은 여기는 이제 임실 치즈 테마파크입니다. 여기가 제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임실 치즈 축제를 한번 가고 나서는 여기가 생각보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보니까 여름철에는 이제 약간 조그만한 물놀이 큰 수영장처럼도 해놓고 이게 철마다 어떤 그런 행사들이 돼 있더라고. 이게 김장철에는 11월에는 이제 김장 관련 어떤 행사들을 하고, 그리고 12월에는 또 뭐가 있는 거 봤더니 산타 축제를 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와, 여기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군인데 전국에 이 그 임실 어떤 겨울 그런 축제를 참여하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저도 이제 고속도로 타고 오니까, 다들 고속도로 타고 오니까 톨게이트 전부터도 차들이 엄청 밀려서 들어가서 저도 이렇게 이제 그냥 아예 거기를 지나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오수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제가 아는 샛길로 해서 그나마 이제 좀 빨리 갈 수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구릉지대라고 해야 되던가요? 약간 언덕 같은 데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여기 언덕에서 뭐 치즈 그런 건물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여기 사진을 찍으니까 이런 모습들이 잘 나와서 찍어봤고, 이날 지금 사진에 보이는 약간 잔디밭 같은 데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좀 지금 있는 이유가, 여기에 왜 있냐면은 여기 지금 뭐 종이 같은 게 이렇게 박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가 썰매장이 이금방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썰매 슬로프가 경사 길이가 너무 작으니까 사람들은 많이 밀리고 많이 탈 수는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풍선 효과라고 하던가요?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걸 아이들이 즐기지 못하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이제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박스를 깔고 타가지고 쭉 내려오는 그래서 박스 썰매를 엄청 사람들이 타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 남는 굴러다니는 박스로 주워다가 열심히 타는 것을 저도 보고 했죠. 제가 아까 말한 데가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서 사진을 이제 좀 찍었던 거고, 아이들도 있고 제가 딱 봤는데 어른들도 일부 좀 있었어요. 어른들도 약간 민망하지만 자녀들이 재밌게 타니까, 여기 임실 치즈축제는 이제 뭐 도시에 있는 그런 축제들과는 다르게 뭔가 즐겁게 체험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같이 놀고 가는 모습들이 되게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제 인상적이었던 데 중에 하나가 바로 좀 이때도 추위가 좀 있긴 했는데 밤 구워서 먹기, 또 군밤 이렇게 구워서 먹는 그런 여기 이제 숯불 같은 거를 장작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구워 먹는데 연기가 좀 났죠.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집 마당 앞에서나 이렇게 그냥 할 수 있었던 건데, 요즘에는 뭐 캠핑장이나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참 컨셉을 잘 짜서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 일대가 와, 사람들이 주차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꽤 성공적인 겨울 어떤 축제로 자리 잡았구나. 여기는 이렇게 있고, 또 겨울 축제로 유명한 데가 화천 산천어 축제잖아요.
얼음 얼어서 하는데 제가 또 거기랑 연관이 있는데 제가 군대를 그쪽 근방으로 좀 갔다 와가지고 저도 한번 좀 가본다고 하는 게 못 가봤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딱 보시면은 이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힌트가 되겠죠. 바로 플루트리스 스위치고, 플루트리스 스위치를 이제 어떻게 결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수 펌프로도 사용을 하고 급수 펌프로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부스터 펌프라는 게 생겨서 급수 펌프는 좀 약간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는 쓰는 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그래도 배수 펌프는 이걸로 이렇게 이제 많이 여전히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배수 펌프 자체는 뭐 제가 사진을 그렇게 찍지는 않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오늘 이제 제목은 배수 펌프 마그네트 EOCR이 왜 트립되었는가라는 오늘은 제목으로 좀 여러분들과 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약간 헤맬 때가 좀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 번 이제 접하다 보면 이제 좀씩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이런 거를 공유하는 이유는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도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500천사가 25년 첫 영상을 어떤 걸로 할까 하다가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례가 마침 한 군데 제가 관리하는 거래처에서 있어가지고 딱 적절하더라고 이게. 첫 번째로 트립이 된 원인은 바로 EOCR의 오동작이었습니다. EOCR이 보통 그렇게 잘 고장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여러 가지 뭐 어떤 품질 문제나 뭐 아니면은 여기도 이제 한 10년 정도 이상 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노후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발생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데에서 일단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이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마그네트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모터도 두 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해버리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얘는 배수 펌프는 지금 하나만 설치가 돼 있었어요. 이제 좀 더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가 이제 스페어까지 설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이제 하나로 설치가 돼 있었고, 실제 사용은 이제 얘로 이제 하고 있었고 얘는 스페어였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결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Y 델타 또 정역 기동하는 그런 설비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배수 펌프랑은 다르게 보통 이제 공장 같은 데에서 모터를 이제 뒤로도 돌아가기도 하고 앞으로도 돌아가기도 하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부하가 하나에만 걸어져 있어요. 그래서 U1, W1네 원래는 연결이 돼 있었는데 U2, W2로 제가 옮겨서 해봤던 거죠. 왜 이렇게 해봤었냐면은 얘가 지금 트립이 됐었던 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려드릴 거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단상 그 펌프였기 때문에 지금 220V 단상이 이제 두 가닥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마그네트도 얘가 이제 극이 뭐 3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두 극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부하 전류나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세팅은 이제 잘 돼 있었는데 얘가 이제 동작을 하다가 계속 트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모터가 좀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배수 펌프가 잘 안 나간 어떤 상황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동파가 돼서 얼어서 끝에서 말단에서 못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 동파가 되는 그런 계절이 지금은 아니었으니까, 그럼 그쪽에서 배관에서 뭐가 막혔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쪽으로 저도 접근을 했었어요. 일단은 기동은 하긴 했는데 얘네들을 이제 모터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모터가 이제 단락이 되거나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얘가 또 트립이 되잖아요. 과부하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뭐를 했죠? 절연저항을 하기 위해 확인도 해서 누전 체크도 해보고 상저항, 이거는 이제 상간 그 저항으로 해서 코일, 얘는 지금 산상도 아니어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었겠구나. 아무튼 누전이랑 체크해봤는데 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설마 EOCR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거죠. 저도 EOCR이 별로 문제됐던 적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어서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U2W2로 이제 옮겨서 하니까 얘에서는 정상적으로 이제 이 마그네트는 동작을 하고 얘는 이제 부하를 걸지 않고 또 연결을 해봤는데 빨간불로 이렇게 바뀌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 마그네트 첫 번째 마그네트 EOCR이 문제구나. 그래서 얘만 사다가 이렇게 교체를 해줬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이제 교체할 때 뭐 당연히 뭐 차단기도 내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중요하게 이제 해야 될 거는 이 뒤에 그 접점들, 예? 여기 이제 보통 이제 개방을 해주니까 비접점으로 이렇게 이제 설치가 돼 있을 거고, 열동 계전기는 전원이 공급이 안 되지만 EOCR 같은 경우는 얘 조작 전원도 이제 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이제 결선들을 잘 확인을 하면서 해야 돼요. 네. 사진도 찍어서 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 모양대로만 무조건 하면 안 되고 EOCR에 이제 비슷한 거로 하면은 상관없지만 옛날 거는 보면은 이제 EOCR 접점 위치도 좀 달라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하면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작 전원, 보조 접점 여기 뒤에 연결하고 앞부분 이제 연결해서 교체를 하니까 정상적으로 동작을 했었죠. 자, 그리고 EOCR 할 때는 뭐 앞에 이제 모델명도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얘의 조작 전원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형태에 따라서 뭐 DC로 저작 전원이 뭐 12V, 24V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작 전원이 AC 220V인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 AC인지 DC인지 확인을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타임이랑 옆에 이제 과부하 전류 같은 거는 체크를 기존대로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돌려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EOCR 세팅하는 거는 뭐 여기에 기존대로 이제 비슷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이제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거는 그 EOCR 안에 이제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만 이 레버를 이제 한 다음에 기동을 한 다음에 이거를 맨 끝에 한 10 정도까지 다 꺾은 다음에 천천히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일자 드라이버로 천천히 레버를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깜빡깜빡거릴 때가 이제 부하 전류, 실제 전격 전류에 근접했다는 거거든요. 깜빡거릴 때가. 그래서 깜빡인 상태에서 모터가 어떻게 하는 상태죠? 모터가 이제 정상 전류로 흐를 때도 과부하가 걸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신호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돌려서 빨간 이제 깜빡거리는 그 표시가 없어질 때가 바로 이제 그때 세팅을 해야 되는 전류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해보시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 이 정도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리셋 버튼을 맨 처음에는 EOCR이 문제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테스트 눌러서 이제 트립을 시킬 수도 있지만,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눌러서 트립이 되었던 것을 원래대로 이제 돌려야 다시금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접점이 밑에서 이제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리셋 버튼을 눌러야 비접점이 이제 붙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아까 전에 그 제가 이제 말했었던 게 좀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류 제어 범위도 이제 0.5에서 10A 정도까지로 나오고 조작 전원도 지금 AC 동작하는 뭐 범위가 AC 90에서 260V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력 릴레이는 뭐 컴멈이랑 NC, NO 돼 있고 동작 특성은 정한시. 복귀 방식은 수동 복귀라고 또 써여 있네요. 다음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사례의 배수펌프의 마그네트가 트립 EOCR이 이제 트립되었던 두 번째 유형을 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오버로드의 약자 OL 램프가 빨간 불이 켜져서 트립이 된 상태인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배꼽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마그네트가 튀어나와 있죠. 자, 저도 이번에도 이거 EOCR 자체 문제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그 이제 뭐 부하가 모터 상태가 많이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게 완전 부식돼서 이렇게 쩔었다고 해야 되나? 모터가 탄 상태는 아니었었는데 얘가 품어줘야 되는데 품어주지 못하고 잉 소리 나다가 툭 꺼져버리는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상태에 따라서 이제 뭐 어떻게 다시 좀 수리를 해서 이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갖고 모터 업체를 결국엔 불러서 이제 조치를 했던 거죠. 자, 아까 전이랑 다르게 뭔가 좀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얘 같은 경우는 삼상 모터였어요. 배수펌프가 이제 삼상이었고 보통은 이제 용량이 큰 배수펌프 같은 경우는 삼상이 이제 들어가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역시 EOCR의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부하를 얘로 옮겨서 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대로 얘도 OL 램프가 오버로드가 이제 또 떴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에 연결한 것도 다시 투입을 해봐도 EOCR이 멀쩡해요. 이제 오버로드가 안 떴어요. 그런 걸 통해서 이번에는 진짜 모터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모터가 이제 뭐 모터 돌아가는 뭐 베어링이나 이제 그쪽에 문제가 이제 생겨서 돌아가지 못하는 걸로 상태를 이제 진단하고 고쳐서 바꿔서 이제 동작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두 개 다 스페어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선을 바꿔서도 해보고 둘 다 바꿔도 동일한 어떤 첫 번째 어떤 그 1번 모터 배수 펌프만 동작을 제대로 못 시키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서 얘를 수리해서 고치는 걸로 했죠. 오늘은 그 배수 펌프가 트립되는 뭐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경험이 정말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유형도 저번에 있었던 것도 이제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이제 할 때는 이제 우리가 후크 메타가 있으니까 비슷한 어떤 이제 부하 전류를 이제 재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한쪽이 너무 많이 있어서 되기도 하고 일단은 뭐 이제 후크 메타도 없는 상황에서는 모터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물을 품어내지 못하는 소리는 잉 이렇게 그냥 진동음처럼만 들려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힘껏 이제 돌아갈 때는 안에서 이제 뭔가 회전시키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래서 뭐 여러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모터가 고장 났을 때 또 배수펌프 컨트롤러가 뭔가 이상 신호가 왔을 때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역대급 또 나라가 좀 요즘 시끄럽잖아요. 좀 요즘에 내수가 많이 경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서 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또 있을 것인데 시장 전통 시장들도 많이 또 애용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설날을 잘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